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의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야당의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 모두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례가 사흘째 9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 확진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증가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전산 자료를 통해 추 장관 측이 휴가와 관련해 민원실에 부적절한 전화를 걸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광란의 질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대마를 흡입한 채 차를 몰았다는 자백을 받고 대마 구입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변수는 이견이 큰 전국민 통신비 지원인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신비 지원과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양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 불발 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소식 오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레 예결위 전체 회의, 다음 주 월요일 소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일정이 빠듯하지만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에 집행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이 가능하게끔 좀 서둘러서 하면은. 남은 쟁점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입니다. 민주당은 4인 기준 8만 원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차라리 독감 백신 무료 접종으로 재정 투입 효과를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통신비 지급은 하되 생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혀 협상 여지는 생겼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해서 지금 각 당은 각 당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허투루 얼렁뚱땅 할 수는 없으니까 꼼꼼히 철저히 심사한다. 하지만 야당과 국회 예산정책처, 경실련도 통신비 지원이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라 심사 중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에서는 어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휴가 절차는 정상적이었고 서류 절차가 미흡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소환됐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 들어와라 한 거예요. 그럼 차별 아닙니까?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 특혜가 없었고 규정대로 진행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군에 계실 때 구도로 휴가 보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되면은 휴가를 보냈으면은 휴가 명령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추 장관 딸의 유학비자 청탁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탁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예, 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문의가 꼭 청탁성이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여권 사본을 받아 타국 대사관에 전달하는 건 들어본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군의 규정상 누구든지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사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와 관련해 흔하지 않은 규정과 관행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화 등 가장 빠른 수단으로 지휘관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교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일 때에 한합니다. 국방부는 원칙상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카톡이나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 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군 특혜 의혹은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도 시끄럽습니다. 야권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고 오늘 추후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 관련 결과가 발표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SNS에 올라온 길어놓 할머니의 동영상입니다. 전 이 서울에 사는 길어놓이거든. 근데 김복동 할머니가 유명을 발휘했으니까. 할머니의 평화인권 운동가로서의 삶이 검찰에게 부정당했다는 글과 함께 할머니 영상을 여러 개 올렸다 일부 삭제한 겁니다. 윤 의원이 검찰 수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야당은 핵심 의혹을 피한 면피성 수사라며 공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가부와 정의연이 공조했거나 아니면 여가부가 정의연을 방조했거나 또는 여가부가 부정수령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를 직무 정지할 수 있다는 당원 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추후 조치는 오늘 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사흘 새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예배 금지 와중에 벌어진 일로 보고 있는데 이 교회 측의 말은 다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와 교인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9일 이후 2차례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이곳 교회에서 13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인과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네들은 대면 예배한 적이 없다. 계속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그런 스텝진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30대 여성이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 안으로 돌진해 난동을 부리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편의점 안에서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는데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해 가까스로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편의점 내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속된 난동으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몰려오고 경찰은 계속 승용차 운전자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공포탄까지 발사한 경찰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인 30대 여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게 밟으면서 후진했다가 받고 후진했다가 받고 나갈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편의점을 부시는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시는 거죠. 차량 돌진의 충격으로 편의점 유리창이 모두 깨져서 현재 이렇게 나무 판자로 입구만 간신히 막아둔 상태입니다. 난동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등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편의점 점주와 다투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6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거기 사장님이랑 그 차로 밀고 들어온 여자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오늘도 트러블이 있다가 경찰은 특수대물 손괴 등의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이제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합니다.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로선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반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화웨이가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사가는 물량은 연간 10조 원 정도. 이제부터 미국의 허가 없이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고객을 잃게 됐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도 연간 3조 원어치를 화웨이에 납품하는 만큼 역시 단기적으로 타격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출 못하게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 매출액이 줄어드는 충격이 있을 겁니다. 다만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서서히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업계도 있습니다. 내년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올해보다 1억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화웨이가 석권하고 있는 5G 등 통신 장비 시장도 국내 업체들이 노려볼 만합니다.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 나갈지가 11월 미 대선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고강도 제재가 계속된다면 화웨이는 존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대기 오염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란 말까지 나온다는데 미국 서부 지역의 대기 오염 상태는 중국 청두나 인도 델리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안개라도 낀 것처럼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인해 서부 지역 주민들이 최악의 대기 오염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포틀랜드, 시애틀, LA를 비롯한 서부 대형 도시들의 대기 오염 수준은 중국의 청두나 인도 델리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기는 옆 나라 캐나다는 물론이고 대서양을 건너 8,000km 떨어진 영국 하늘까지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환경당국은 오리건주와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며 대기질 오염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 지역 주민들이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bad. I don't think that we should be outside, but at the same time, we've been cooped up in the house already for months. So it's kind of hard to dictate what's good and what's bad. I mean, we shouldn't be outside, period. 산불 사망자도 36명까지 늘어나는 등 좀처럼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대기오염 수치는 당분간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백악관에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관계 정상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대립관계였던 걸프 지역 아랍 국가와 수교에 합의한 건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3개국이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가 수교에 합의한 건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협정 체결까지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은 증인 자격으로 함께 서명했습니다. These agreements prove that the nations of the region are breaking free from the failed approaches of the past. Today's signing sets history on a new course.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외에도 5개에서 6개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추가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랍 국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아랍권을 배신했다며 이스라엘 국기를 태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هذا يوم غضب للشعب الفلسطيني ولأمتنا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ية يوم الذلة والمهانة لحكام البحرين والإمارات وهم يطبعون مع الاحتلال الصهيوني. 이스라엘 남부 도시에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켓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이란 중심의 이슬람 시아파와 친미 수니파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세계 지식포럼이 잠시 후 개막합니다. 21회를 맞은 올해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용식 기자, 올해 세계 지식포럼에서는 뭘 주목해야 할까요? 네, 이곳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잠시 후인 오전 8시 반부터 제21회 세계지식포럼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의 주제는 팬데노믹스, 세계 공존의 새 패러다임인데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물론 서정진 세트리온 회장, 구그룹 모회사 알파벳 존 헤네슈 회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붕괴된 전 세계 기존 질서를 진단하고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나아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날인 오늘 개막식부터 다양한 강연과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막식에서는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전염병을 이기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운용자산만 1.5경에 달하는 미국 월가의 큰손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등이 불확실성 시대에 적합한 금융투자 전략을 추천합니다. 또 인공지능, 나아가 바이오 혁명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 총리로 취임합니다. 이 아베 신조 정권의 온전한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내각은 아소다로 부총리 등 아베 정권의 핵심 강요 대부분이 유임하는 것은 물론 방위상의 아베 총리 친동생인 기시노부오 자민당 중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가둔 가방 위에서 뛰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피고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인천에서 우한 하늘길이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던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으로 티웨이 항공은 오늘부터 매주 1회 인천과 우한을 오갈 예정입니다. 평온한 오후, 누군가 다가와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남달랐다고 하네요.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주택. 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옵니다. 풀장에서 목을 축이곤 몸을 돌려 선베드로 다가가는데요. 이곳에선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를 맡았는지 킁킁 발에 코를 대보는 곰. 앞발로 건드리는 그 순간 주인이 갑자기 깨고 곰도 깜짝 놀라 몸을 피합니다. 그러고도 곰은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죠. 거리를 지나다 보면 바람에 펄럭이며 쉴 새 없이 춤을 추는 바람 인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미국은 밭 한가운데에서 이 인형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와인 양조장. 그동안 와인용 포도를 노리는 새떼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새를 쫓는 소리를 틀어보기도 하고 가짜 새총까지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마침내 떠오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 우리나라에선 행사장이나 가게 앞에서 종종 마주치는 바람 인형이 농장 한복판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미국판 허수아비인 셈인데요. 덕분에 수확량도 크게 늘었다네요. 이제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 추석 풍경은 여느 때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약 2달 뒤면 추수감사절을 맞는 미국도 코로나19에 대비해 무관중 축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구호와 환호 속에 각양각색의 풍선이 거리를 지나갑니다. 세계적인 가수와 배우들 사이로 우리 아이돌 NCT 127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즐거움이 넘치는 이곳은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열린 미국 최대 추수감사절 축제입니다. 9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매해 수백만의 관객을 끌어모았지만 올해는 관중 없이 사전 녹화해 방송한다는데요. 규모도 75%나 축소하고 공연자들은 서로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거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올해는 안전한 집에서 즐겨야겠네요.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옵니다. 단 오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는 오후에 전남과 경남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서도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지만 일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서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서 또 한 번 비가 옵니다. 이번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입니다.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남해안, 낮에는 남부지방, 늦은 오후에는 충청 남부까지 흡혀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서 30에서 80mm, 전남과 경남은 10에서 50mm, 그 밖의 전국에서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5도, 전주와 광주 26도, 강릉과 대구는 2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 남부와 제주에서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